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었던 수행평가 문제 해결력 평가 2번에 대한 풀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풀이 영상을 보고 본인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번 문제 시작할게요.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지금 1번 문제는 정다면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다면체. 정다면체의 성질, 정다면체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정다면체의 면의 모양,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면의 모양은 우리가 삼각형으로,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게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세 가지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팔면체는 정삼각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안 썼고요. 자, 그러면 정육면체는 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자, 얘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였죠. 그리고 정십이면체는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이 총 몇 개가 되냐? 정사면체는 하나, 둘, 뒤에 있는 것까지 총 3개. 정육면체는 하나, 둘, 3개. 정팔면체 하나, 둘, 뒤에 있는 왼쪽, 뒤에 있는 오른쪽 이렇게 해서 총 4개. 정오각형은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 둘, 3개. 정이십면체는 요 꼭지점으로 보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요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1점씩 해서 1번 문제를 다 맞았다 하면 1, 2, 3, 4, 5, 6, 7, 8, 9 9점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답할 수 있는 거를 다 1점씩으로 해서 채점을 했어요. 다 맞았으면 지금까지는 9점을 맞은 거고요. 2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입체 도형의 이름을 말하고 꼭지점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를 각각 구하여라. 자, 첫 번째 조건은 오면체이다 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옆면이 사다리꼴이다. 세 번째, 두 밑면이 평행하다. 그리고 모양이 서로 같다. 자, 두 밑면이 존재하고 옆면이 사다리꼴이다. 그리고 오면체이다. 요 세 가지 가나다의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애는 이렇게 생긴 삼각뿔대가 됩니다. 자, 삼각뿔대여야지 지금 옆면이 3개, 밑면이 2개 돼서 총 5면체가 되고요. 두 번째, 옆면은 사다리꼴이다. 뿔대여야지, 각뿔대여야지 옆면이 사다리꼴이 나오기 때문에 요 나번 조건도 만족하고 두 밑면이 평행하다. 자, 각뿔대라는 거는 밑면과 평행한 어떤 평면으로 각부를 잘랐을 때 나오는 그 아랫부분의 모양이기 때문에 두 밑면이 평행하고요. 모양이 같다. 자, 모양이 합동은 아니지만 위에 밑면도 지금 삼각형, 아래 있는 건 좀 더 큰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모양은 서로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삼각뿔대다 라는 거를 적어줬으면 1점. 꼭지점의 개수를 이제 셀 거예요. 윗면에 꼭지점 하나, 둘, 셋, 아래에 하나, 둘, 셋, 총 6개니까 꼭지점 6개다 라고 해줬으면 또 1점. 자, 이제 모서리의 개수를 세줘야 되는데 모서리는 다른 색깔로 체크해 볼게요.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다.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총 9개다. 이것도 1점. 그래서 2번 문제를 3가지 다 맞췄다. 3점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3번.
다음 회전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곳에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는 X표를 하시오. 1번부터 볼게요. 원기둥을 평면으로 자르면 단면은 원과 직사각형뿐이다. 자, 여기 원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면이 원과 직사각형이 나온다라는 거 교과서에서 봤었어요. 단면이 원이 나오는 것은 회전축에 수직이 되게끔 자르면 원이 나왔었다. 모든 회전체들은 회전축과 수직이 되게 자르면 원이 모양이 나오는 것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면 직사각형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과 수직이 되게 자르냐 아니면 이걸 포함하는 어떤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냐. 그래서 단면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오게 되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었고요. 자, 그리고 뭐 회전축과 수직으로 회전축을 포함하게 요건 특수한 경우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평면이 대각선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을 찾다 보면은 만약에 지금 이런 1번 모양처럼 평면이 잘라져 나갔다. 그럼 그 단면은 뭐 이렇게 위에 부분은 이렇게 날아가고 아래 부분은 동그랗게 되는 이런 단면이 나올 수 있겠죠. 뭐 반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반원. 이런 식으로 단면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원도 직사각형도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면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얘는 옳지 않다라고 X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원과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는 회전축과 수직일 때 회전축을 포함할 때 이렇게 특수한 경우일 때만 저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 뭐 자유롭게 자르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면이 지나갔다라고 하면은 뭐 단면의 모양이 좀 기다란 좀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좀 기다란 타원의 뭐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단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특정하게 본 건 회전축과 수직이다. 회전축에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가지만 봤기 때문에 저렇게 두 가지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자, 나머지가 더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2번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그 단면들은 서로 합동인 원이 된다. 자, 회전축의 수직이다. 우리 원뿔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원뿔이 있습니다. 이걸 회전축 여기에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 이것과 수직에게 자른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온 단면은 좀 작은 원이 될 테고 이렇게 회전축과 또 수직이 되게 잘랐지만 여기서 나온 단면은 조금 더 큰 원이 되겠죠. 이 둘이 서로 합동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X가 됩니다. 3번 삼각형의 한 변을 축으로 하여 회전시키면 원뿔이 된다. 자, 요거를 동그라미라고 쳐서 틀린 학생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리면 이거는 원뿔이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긴 삼각형 이거 교과서에 있던 문제거든요. 요런 삼각형을 1회전 시켰을 때는 삼각형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를 우리가 원뿔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원뿔이 아니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겠습니다. 4번 구를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원이다. 자, 우리가 구라는 애가 이렇게 있었다. 얘는 어떻게 평면으로 잘라도 그 단면은 이렇게 자르든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든 회전축과 수직이 되게 자르든지 그 단면은 다 원이 나오는 게 맞았어요. 5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회전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회전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아까 뭐 원기둥 1번 문제에서 봤던 원기둥이라고 하고요. 이걸 회전축을 포함하게 잘랐다. 그러면 그 단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올 거예요. 이 직사각형이 단면이라고 봤을 때 회전축은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회전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대칭이 되는 위치에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동그라미 5가 맞죠. 우리 회전축, 이 회전체의 단면은 선대칭 도형이다 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도 하나당 다 1점씩으로 계산을 했고요. 다 맞았으면 5점이 되는 겁니다. 자, 내려갈게요. 4번. 다음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이 원뿔을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서 한번 볼게요. 원뿔의 전개도는 이렇게 부채꼴 하나에 원이 하나 붙어있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고요. 우리 부채꼴의 모선의 길이가 10이었으니까 여기가 10이 되고요. 밑면의 반지름이 6이었으니까 여긴 6으로 해놓겠습니다. 지금 팔은 건널비를 구할 때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부피를 구할 땐 필요한데 건널비 구할 땐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전개도에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우리가 건널비다 라고 하는 거는 전개도를 펼쳤을 때 나오는 옆넓이와 밑넓이를 각각 구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밑넓이 먼저 구해봅시다. 밑넓이는 반지름이 6인 원이에요. 그럼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의 제곱에 반지름 6을 대입하면 파이 6의 제곱이 되고 얘는 36파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밑넓이는 구했고 이제 옆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옆넓이에서는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이 길이는 뭐와 같냐?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원의 둘레의 공식은 2파이 r이니까 그걸 대입하면 요 길이가 여기 12파이가 되겠네요. 자, 옆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요 10, 모선의 길이 10, 그리고 호의 길이 12파이. 요거를 곱해주는 거고요. 이걸 계산하면 60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넓이와 옆넓이를 더해준다. 그럼 옆넓이 60파이 더하기 옆넓이 36파이 해주면 96파이가 된다라고 건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옆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 L 곱하기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R, 2분의 1 LR 공식을 사용한 거고요. 요거를 풀 때 이 반지름, 이 원의 둘레를 구할 때 2파이L이 사용되고, 그리고 여기에 2분의 1이라는 그 공식에서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면서 파이 R 곱하기 10 요거만 파이 R 곱하기 여기 R을 대문자 R이라고 하면 파이 R 요렇게만 해줘도 답이 나오기는 해요.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10 해서 60파이.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모선의 길이 곱하기 파이. 요거는 2파이 r에서 2가 나오게 되고 공식에서 2분의 1이 나오니까 서로 없어지면서 나오는 공식이 됩니다. 둘 중에 어떤 방식이 더 편한지 편한 방식으로 풀어서 옆넓이를 구해줘서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문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자, 부피는 기둥의 부피는 항상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하는 거였어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밑넓이에 해당하는 게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게요. 삼각형은 지금 그림 모양대로 그리자면 이런 삼각형입니다. 4,
직각 3, 5.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각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변을 곱해야 되니까 4 곱하기 3 해주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얘의 넓이는 6이 됩니다. 자, 밑넓이가 지금 6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높이는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2 해줘서 12다라고 부피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 다음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여라. 자, 이건 우리가 외운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반지름이 3인에는 교과서에서 우리 이미 두 가지 종류를 다 풀어봤었던 문제예요. 이거는 건널비에 대한 공식. 넓이는 우리 오렌지의 껍질을 깠을 때 평면으로 4개의 원이 나왔었죠. 그래서 4파이 r의 제곱, 파이 r의 제곱, 원이 4개 나왔다. 4파이 r의 제곱이 이 구의 공식이 됐었고요. 부피는 여기에 부피는 3분의 라는 게 추가로 생기고 아래 제곱이었던 게 아래 세제곱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4파이 r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각각 대입을 해볼게요. 이제 3을 대입하면 이 건널비에서는 4파이 3의 제곱, 그럼 얘는 3, 3은 9, 9, 4, 36 파이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3분의 4 파이 3의 세제곱. 근데 3과 3의 세제곱 약분해서 4파이, 지금 약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랑 이렇게 약분해주면 4파이 3의 제곱. 4파이 3의 제곱 똑같아요. 그래서 36파이.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널비도 36파이, 부피도 36파이. 뭐 이거를 단위를 쓰자면 얘는 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고요. 얘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 풀이가 끝났고요. 지금 4번, 5번, 6번 문제는 각각 1점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6번에는 대답해야 될 게 2개였으니까 6번은 2점이 되겠네요. 6번은 2점. 요거 하나하나 36파이, 36파이 두 번을 써줬어야지 2점 이렇게. 풀이에 대한 부분 점수는 주지 않았고요. 다 답만 맞으면 되는 식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총 21점 만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점수가 궁금하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제 카톡을 하면 선생님이 점수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학교에 있을 때 모든 그 학생들에게 점수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우리 금요일, 목요일 이럴 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점수를 알려주지 못하고 끝나서 점수가 궁금하다 그런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 점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